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어, 요쯤에서 급료를 끝이 났지요. 2,593일 끝이 났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바닥이고 쌍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요 어디고 여기 요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저항대가 뚫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뚫릴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갭이 내가 처음 얘기한 거는 여기 1차 저항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코스피는 살짝 뚫렸다가 내려왔고 선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200도 조금 못 미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좀 못 미쳤지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평소에 코스피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장중에 풀었다가 내려온 걸 못 봤습니다.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은 파생에서는 콜 쪽으로 대박이 나는 게 맞는데 일단 대박이 안 났거든요. 뭐 한 저가 대비 한 3.5배, 7배 요 정도가 최고로 많이 난 거기 때문에 변동성을 죽이는 장세다, 프리미엄을 죽이는 장세다. 요래 되면은 힘이 지금 응축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를 봐라?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봐라. 그래서 외국인 매수 매도를 보게 되니까 올해부터 7월 11일까지 26조를 샀습니다. 26조를 샀고 뒤에 뭐 더 사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요때부터 해가지고 7월 12일부터는 10조 천억을 팔았거든요. 10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대략 한 11조 정도를 팔았지요. 그러면 여기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기부터 작년 연말 마치고 여기서부터 작년 연말이 여기, 작년 연말이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조를 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조 8천억을 팔았다. 약 11조를 팔았는데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니까 샀을 때보다 더 적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왔지요. 그래서 지금 사 올리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하려나 하는 생각도 하고, 어쨌거나 좀 과하게 밀어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이러스 사태 이 꼭대기고 조정을 받고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반등이 끝이냐 좀 더 갈 것이냐를 고민했었는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뭐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을 깨야 되는데 과연 깰 것이냐 안 깰 것이냐 뭐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매매로서 이래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매매로서 보더라도 조금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 일봉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 9월 19일 목요일 날 1조 1700억, 약 1조 2천억 가량을 팔았거든요. 요때 팔았는데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매도세의 거의 바닥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외국 시장은 또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다우 같은 경우 뭐 역대적 고점을 갖다 뚫었거든요. 이 앞에 없습니다. 다우가 42,160을 가면서 역사적인 고점이 됐습니다. 언제 4만을 뚫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역대적 고점은 아니지만 전 고점은 뚫었거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역대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더 약해가지고 요 전 고점도 못 뚫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좀 약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우리 갭이 요쯤 있었거든요. 갭을 이미 돌파한 상황에서 약간 눌림이 들어온, 그리고 여기서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 끝이 났나?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지금 좀 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전에 다른 부분으로서 이 코스피 다우도 뭐 5일선, 11선, 20선 다 뚫고 올라와 있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 5일선, 11선, 2일선을 다 뚫고 오르면서 정배열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항상지수도 뭐 다 뚫었습니다. 상해가 많이 약한데, 상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고, 대만 가끔 지수도 다 뚫었고, 니케이와 동경지수도 5일선, 11선, 21선을 다 뚫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나마 21선 위로 위에 저항대에 딱 걸려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저항대에 부딪혔다가 내려오면서 5일선과 1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요 5일선을 뚫고 11선을 뚫고 이 5일선이 11선을 갖다가 뚫으려고 골든 크로스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 뭐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거나 월화수 정도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1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요 사이 갭을 갖다가 우리도 메운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들어올지 하락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내 의견으로 얘기한다면은 잘 모르겠다. 근데 시장을 잘 맞추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수들이 초절정 고수라 얘기하는 하승훈, 그리고 또 이종복, 이종복이 참 잘 맞추거든요. 잘 맞춘다는 얘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던데, 뭐 한 1년에 한 번 빌 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 사람이 잘한다 해가지고 뭐 한 10년 정도를 지켜봤나? 유튜브를 갖다가 쭉 지켜보니까 뭐 10년이 되는지 5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5년은 넘는 것 같고, 지켜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회원수가 한 1000명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을 때 한 1500명, 좀 적을 때 7, 800명.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명당 300 내지 600 정도 회원비를 받더라고요, 월. 그러면은 한 달 300을 기준 잡아서 1000명이면 30억이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360억. 그러니까 1000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튜브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뭐 1000명, 1500명 이래 될 때는, 또 더 넘어갈 때는 유튜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요디매가 바닥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바닥이다. 그래서 바닥인 거는 같은데 얼만큼 올라갈 거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올라올 거다고 보고 있는데 요 정도면은 갭을 뚫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뭐 강하게 뚫고 올라올지 뭐 깨작깨작 뚫고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최소 올라온다 뭐 이래 보고 있으니까 나는 요 앞전 요 정도는 올라오고 갭을 좀 강하면 갭을 뚫을 수 있고 더 강하면 요 고점도 뚫을 수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올라오면은 내가 선물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디 해놓은 게 사라졌나? 선물 차트를 가지고 했는지 옵션 차트 업종 차트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동경지수죠. 그러니까 우리 업종 차트로 보면은 나는 통상적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요 정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죠. 강하게 올라오면은 요 정도면은 통상이 아니고 많이 올라오면은 강할 때 통상적으로 요 정도 올라온다. 근데 가장 최저로 접근해 가지고는 요 정도. 근데 요거를 갖다가 뚫을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보는 사람이 뭐 초절정 고수니까 좀 더 강하면 요 갭을 뚫고 요 정도 올라올 것이다. 한데 공통적으로 볼 때는 요 정도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급락을 했으니까 급등을 하면 좋겠는데 급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변동성을 갖다가 프리미엄을 죽이면서 좀 변동성을 압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프리미엄이 또 늘어날 건데 그게 언제쯤일까? 밑으로 좀 더 하락을 했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 바로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해외 차트 뭐 간단한 걸로 봅시다.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걸로 볼 때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으니까 위가 뚫려 있으니까 얼마큼 더 갈지 모르겠고 조금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다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뚫었으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요 고점을 갖다가 뚫을지 안 뚫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S&P 500은 뚫었지요. 반도체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게 나스닥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다우고 그보다 조금 약하지만 강한 게 S&P 500.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주식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이 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 FOMC에서 B컷 0.50%를 금리 인하를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트럼프를 갖다가 연미기는 거다. 해리스를 도와주는 거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올라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밀릴 건지 안 밀릴 건지를 잘 봐야 되겠다. 관찰해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시장이 추석 연휴로 인해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알겠다 싶은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는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 회원수로 먹고 사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1년에 몇백억이 되니까.
근데 틀리게 되면은 저 사람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믿을 수 없겠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다 싶을 때만 주로 시황을 나타냅니다. 확실하다 싶을 때. 그래야 그 많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내고 회원들이 붙어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힘이 강하면 좀 올라가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과하게 많이 빠져서 이 더 빠질 건가? 뭐참 주봉으로 볼 때는 이격 과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때도 좀 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으로 볼 때는 좀 더 빠질 여력이 있고, 주봉으로 볼 때는 이격 과대가 나왔고, 일봉으로 볼 때도 뭐 조금 더 빠질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더 받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고수들이 뭐 초절정 고수다 하고 얘기하는 하성운 유튜버하고 이종복 유튜브, 그 사람은 유튜브가 아니죠. 뭐 시황 자체만 가지고 뭐 리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황 자체만 가지고 뭐 1년에 수백억을 버는 뭐 이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대기업에 가깝죠. 그런 사람이 요렇게 말했다 정도 가지고 이번에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잘 모르겠다. 장이 그리고 내가 또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배팅이 풀로 윗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래 올라오면은 콜 쪽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봉이 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던 콜 값보다 요 정도 내려온, 야간에 조금 더 빠졌겠지요. 조금 더 내려온 콜 가격이 더 낮다. 그래서 콜 쪽으로 프리미엄을 과하게 많이 빼고 있다. 그럼 뭐냐? 풋은 차근차근 빼고 있고 프리미엄을, 콜 쪽은 프리미엄을 과하게 많이 빼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프리미엄을 다 빼고 콜과 풋에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한번 폭발을 할 건데, 어디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 위로 할 거냐? 지금 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절정 고수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윗방향일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시라 마시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또 하방으로, 이번 달이라기보다는 이번 월물이라 해야 되겠죠. 10월물이 둘째 주 화요일 날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하방으로도 한번 쳐박을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흔들기를 강하게 할 것 같아. 특히 하방 쪽으로 더 크게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진 게 바닥이 되는데, 그 하방이 이 저점을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은 이 저점을 뚫지 않을 때까지 하나를 보시고 일부 들어가시고, 그 다음 이 저점을 뚫고 나서 분할 매수 일부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 이 저점이 뚫리면 분할 매수 일부를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 최저점까지 뚫리면은 그때 또 분할 매수를 일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물론 초저점 고수들이 윗방향으로 좀 더 간다고 당장 얘기는 하지만은 뭐 나도 그럴 거는 같은데, 주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많이 빠진 이유를. 뭐 조금 빠지는 건 이해를 가겠는데,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대한민국 좀 먹고 살아라고 삼성을 갖다가 조금 던져놨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친중으로 가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으로 뭐 공급을 뭐 끊듯이 제한을 시키는 건데, 한국에서 기술과 뭐 여러 공급을 갖다가 또 몰래 제공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외교적으로 미국 편을 안 들어서 이러나 뭐 외교도 솔직히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가 과하게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반등이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좀 들어오면은 윗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월봉에서 보면은 아직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격하게 많이 빠졌지요. 많이 빠졌으니까 월봉으로 볼 때 조만간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금이 9월달이니까 10월 물에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속도로 빠진다면은 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월물상에 이격과대가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등은 일단 들어올 것이다. 그 반등이 6만원대가 깨지면은 7만원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한 30% 이상 40% 되죠. 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긴 음봉이 월봉상에 놓는 경우 좀 드뭅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긴 음봉이 놓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빠질 때도 두 달에 걸쳐 가지고 바이러스 사태 때도 이만큼 길게 음봉이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주봉상에서도 반등이 이격과대가 되었으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일봉상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조금만 더 빠져주면은 뭐 이격과대로서 반등이 들어올 건데, 일단 매수 신호는 나왔지요. 이때 매수 신호는 나왔는데 다시 매도 신호는 안 나왔거든요. 60분봉을 볼까요? 60분봉을 보면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과연 하방으로 갈까? 뭐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들긴 듭니다. 하방으로 갈지 다시 상방으로 20선을 뚫고 60분 봉상에서 돌아서 올릴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위로 가야 우리나라 시장도 갈 것 같은데, 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의 전 세계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힘없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이 이제 대충 팔 만큼 판 것 같은데 뭐 더 팔아봐야 외국인에게 별 실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매수세로 돌았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수세를 일단 좀 줬다가 다시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또 수익으로 돌아섰을 거고, 최근에 뭐 매수한 종목들은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수익을 내고 재차 매도로 돌아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시장과 종목이 꼭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뭐 거기 조금 아쉽긴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고수들이 초절정 고수라고 인정하는 하성운과 누구야 저기 이종복 같은 경우는 저 위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뭐 요 정도까지는 바라본다. 요 정도 같으면은 뭐 코스피상으로 한 36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갭은 메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요 정도. 요 정도 왔을 때 재차 또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올 때 조금이라도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 보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 것인지 하는 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뭐 크게 건장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뭐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은 여기에 뭐 10% 정도를 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내려온다면은 분할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요 내려오더라도 요 저점을 지금 당장 깰 가능성은 저급이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좀 더 올랐다가 빠질 것 같은데 그 좀 더 오르면은 분할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참 지금처럼 자신 없게 말하기도 좀 힘든데 어쨌거나 몇 번이나 그 두 사람 초절정 고수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요 정도 보고 있더라, 그 사람들은 상방으로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네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인다 해야지.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이 뭡니까 이 외국인 매도 매수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설명이 시원치 않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26조를 갖다가 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조 8천억을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렸다. 뭐가 좀 이상하긴 하지요. 그럼 토탈은 얼마냐? 26조를 사고 10조를 팔았으니까 연초부터 산 게 이제 10한 5조 산 거밖에 안 되죠. 더 샀는데도 그래도 15조나 샀는데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더 내렸습니다. 이것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죠.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이 요때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팔았다 샀다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일단. 근데 좀 과하게 내렸다. 그럼 진짜로 내릴 것 같으면은 외국인이 좀 더 팔고 좀 더 내리겠죠. 근데 지금요 내려온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산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산 게. 올해 산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흔들기다. 아직은 본격적인 매도는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개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답니다 개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얼만큼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도 털고 놓을 때가 다 됐다. 미국도 한번 심하게 빠질 때가 됐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도 현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조심해야 될 때는 되지 않았나. 우리가 그냥 딱 깨놓고 딱 보면 있지요. 우리 바이러스 사태 때 돈을 많이 풀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돈을 갖다가 푸른 걸 갖다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내려가는 게 맞겠지요.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면 곤란하니까 또 미국은 민주당이
많이 불리하니까 그 바이든을 갖다가 후보 교체를 했지요. 후보 교체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 후보 간의 실질적인 대결도 없이 지명식으로 후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상하니까 뭐 경제도 이상하다고 뭐 삐딱하게 봐지는데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더 이상할 수밖에 없죠. 돈 많은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떠냐? 지금 당장은 뭐 지금 하락 추세로 보입니다. 나는 보이는데 그 와중에 반등하는 중이다. 요래 보고 있는 거죠. 하락하는 와중에 반등하는 중이다.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할 거고 또 재차 상승을 또 할 거다. 그런 다음에는 한번 크게 하방으로 쳐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계속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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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반복해 왔고 현금 비율을 높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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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뭔지 모르게 이 내려올 때 거의 대세 상승의 초입처럼 요 부분인가 어디서 보였거든요. 대세 상승의 초입처럼 보였는데 글쎄요 대상승 초입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이제 솔직히 아리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무너지도 이상하지 않는데 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적인 고점, 우리 역사의 고점이 이기죠. 이걸 뚫고 더 올라간 거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인 고점을 갖다가 요 앞에서 먼저 뚫었습니다. 뚫고 더 올라간 거고 우리는 뚫지도 못하고 더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는 와중에 또 민주당이 검투세까지도 뭐 얘기하는데 검투세도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검투세 내용에 대해서 뭐 유튜브들이 자기하고 관련 있는 걸 주로 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와중에 보유세 개념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보유세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억 원씩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억이 됐다. 그럼 1억을 평가이익을 안고 있잖아요. 그 평가이익에 대해서 팔면은 그 매도세와 그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요. 뭐 차익에 대해서 그 소득세로서 세금을 내는데 그 말고 1억을 평가이익이 있으니까 그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 하는 게 지금 그 검투세에 대한 골자인 것 같더라고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뭐 어떤 유튜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가 내가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건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리송한 상황이다. 지금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은 더 오를 것 같아. 요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 조금 더 확실해질 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